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20년 넘게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족적 감정 결과와 통신 내역 등이 주요한 증거로 인정되면서 사건 당시 계곡에 있었다던 알리바이도 깨지게 됐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4년 영월의 한 농민회 사무실에서 40대 남성이 10여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살인사건의 범인이 21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하던 60대 남성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무죄 주장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이 검찰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금? 그건 나중에 얘기하지. 장기 미제였던 사건의 재판이 다시 시작된 계기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주된 근거도 현장에 남겨진 족적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국과수는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남성의 샌들과 현장의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내놓았고, 검찰과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도 족적을 유죄 인정의 주된 근거로 들었습니다. 샌들의 마모, 손상 정도까지 고려해 국과수 감정이 이뤄진 만큼 같은 모델의 다른 샌들과 혼동될 여지가 매우 낮고, 누군가 샌들을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이렇다 할 근거가 없다며 남성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건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남성이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인 계곡 알리바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진 촬영 도구인 디지털 카메라는 촬영 일시 조작이 가능하고, 범행 전후로 남성이 계곡을 벗어났음을 증명하는 기지국 통신 내역 등을 볼 때 알리바이를 온전히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남성이 인근 상점에서 술을 사오겠다며 계곡을 벗어난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남성과 교제 중이던 여성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사실을 알게 돼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여성에 대한 강한 집착 이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수집하고 행적을 염탐한 내역, 이별 통보 후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을 이렇게 보면은 이 거짓말한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제가 봐도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형님이 이제 눈을 편히 좀 감으셨으면. 한편 남성 측은 재판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모인 돈을 어떻게 쓸지 여전히 정하지 못한 채 올해를 시작한 지자체가 대부분인데요. 이미 해마다 성실하게 시행하는 타 시도의 지자체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2년 동안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1차 추가 경정까지는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막상 사업 제안이 들어와도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민에게 현금, 현물을 포함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면 어떤 건이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춘천시도 마찬가지.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금 사업 공모전을 열었지만 뽑힌 곳은 없고, 오는 1차 추경까지 6개 사업의 시민 기부자 대상 선호도 조사를 마치고 3개 사업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결과 올해 현재까지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할 사업이 있다고 답한 도내 지자체는 5곳뿐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했던 곳까지 합치더라도 최소 9곳은 해본 게 없습니다. 사업 발굴의 어려움을 말하지만 기부금을 소아과를 만드는 데 쓰고 있는 전남 곡성을 비롯해 전남과 경남 등 지자체에서는 기금 사업을 한 해에 서너 개씩 진행하며 성과를 내는 곳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당장 강원도와 30년째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도토리현도 모범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답례품 활용과 사업 발굴 측면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게를 답례품으로 제공해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모인 기금으로 어린이 미래기금을 설치해 아이들에게 책을 전달하고 지역의 전문가를 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초빙하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부자에게 사업의 진척 상황을 정확하고 꾸준하게 알리는 겁니다. 이 기부금이 실제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사용처와 또 그 진척 상황과 또 그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그 기부자들에게 그들의 기부 효용을 제고하고 제도가 출발점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3년 차입니다. 굳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작은 사업에서 기부자에게 효용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성과를 보일 때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해 도지사 공관으로 명 씨를 초청해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내는 등 김 지사와 명 씨가 각별한 사이임을 짐작해 한다며 도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던 김 지사가 명 씨의 도움으로 김건희 여사와 접촉하려 했거나 레고랜드 사태 때 명 씨 자문을 구하는 등의 유착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공천 개입 의혹은 정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주농협 중앙지점과 시유지인 명륜동 보훈회관 옆 주차장 부지를 교환해 중앙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두고 원주시와 시의회가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토지 교환안에 대해 중앙동과 명륜 일동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확인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해당 안건을 2차례 부결시킨 시의회를 사실상 압박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이 안건이 단순한 토지 교환이 아니라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현재 사설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3월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내년 3월 통합 강원대학교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강릉 시민단체들이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된 일방적 통합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강릉 원주대는 강원대학교와의 통합에 합의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부의 통합심사위원회에서 2월 20일까지 이 부분에 타결된 안과 캠퍼스별 특성화 안을 제출해라라고 돼 있는 상태고 그때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통합심사가 어렵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학내 구성원들과 시민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동문회장은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단 듣게 되실 거고 그리고 시민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금요일 정도에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강릉 원주대학교 총장은 사퇴하라. 교육부의 통합안 제출 기한에 맞춰 중요한 안을 졸속으로 마련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글로컬 30 재정을 무기로 지방 국립대학들의 기본 설립 목표를 훼손하고 있으며 학력 인구 감소를 핑계 삼아 일방적으로 지방의 국립대학을 통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은 또 4개의 캠퍼스 특성화 방안, 캠퍼스별 유사학과 운영 방안, 직원과 학생 수 감소 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강릉 원주대 총장과의 간담회에는 참석해 이번 통합안이 탄생한 배경과 구체적인 계획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지역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일방적인 대학 통합 추진을 막겠다며 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개학이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현장 체험학습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학교가 많은데요.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로 담임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다음 달 개학을 앞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새학기 준비를 위해 학교에 출근한 교사들이 학사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담임교사 배정을 시작으로 학교 업무 조율과 같은 행정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현장 체험학습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 11일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로 인솔했던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자 교사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1심 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불가피해 교사들 사이에서는 현장 체험학습을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신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잖아요. 현장 체험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돌발적인 그런 돌발적인 사안에 대해서 모두가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폐 위기의 작은 학교들은 더 고민이 깊습니다. 도심지와 수도권 학생을 유치하는 데 최대 강점이 잦은 소풍은 물론 골프나 승마, 서핑과 같은 다양한 학교 밖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일반 학교들이 1년에 2번, 학기당 한 번이니까 1년에 2번으로 친다면 작은 학교는 5, 6회 정도 된다고 할까요? 강원도교육청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2심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며 현장 체험학습이 교육 효과가 큰 만큼 일선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결정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강원도 의회를 통과한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를 근거로 안전관리 보조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현장 체험이기 때문에 꼭 좀 강제하진 않지만 많이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사고에 대한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학교 안전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6월 21일. 위축됐던 분위기는 올해 2학기는 돼야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내 CCTV,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고 늘봄학교 운영 학교 사각지대에 추가 안전 설비를 지원합니다. 또 귀가 안전 도우미를 활용한 동행 귀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돌봄교실 참여 학생을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합니다. 이 밖에 교육부의 하늘이법 제정에 맞춰 교직 적성 인성검사 개선과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 휴복직 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하자 소음 피해가 격화될 거라며 지역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주 횡성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군용기 소음과 스모크 문제의 해결 없이 지역 경제를 앞세운 선거용 말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시군의 합의대로 원주 방면으로 활주로 450m가 확대되면 민항기뿐 아니라 공군 제8전투비행단의 군용기 활동도 많아져 소음이 확대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두 시군이 국제공항 승격을 즉각 철회하고 소음과 스모크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주시 원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집회를 열고 발파 공사로 건물 외벽이 떨어져 차를 파손시키고 집 내부와 외부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며 불안함에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주시에 현장 확인과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시공사와 원주시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조합 측은 담벼락 균열은 착공 전 주변 환경 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운영을 시작합니다. 영월읍 가족센터 옆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1,3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과 영유아실, 간호사실,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문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용료는 일주일 기준 90만 원으로 최대 4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영월 군민이 영월군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면 전액 무료로 타 지역에서 출산했더라도 영월 거주기간에 따라 60에서 80% 감면해 줍니다. 또 평창과 정선 주민도 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강원도 경쟁률이 1.3대 2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강원도 51곳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64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51곳 가운데 39곳은 등록 후보자가 1명이어서 투표 없이 선출됩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